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이 팀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한때는 드림팀이었는데요. 요즘 약간 좀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요, 박영선 언니의 등장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주야, 언니 돌아왔다. 바로 그 이연주 당선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언니가 돌아왔다. 바로 그 이연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상에서는 이거 마트레이드 됐다. 언니는 다시 저쪽으로 가고 언주는 다시 고향 돌아오고 마트레이드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재미가 있으니까. 네. 언주야,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가 있어. 그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도 잠깐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못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200만 넘어섰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 되기를 빌었습니다. 안 되기를 빌었는데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배가 아픕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른 이제 출연자들은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하면 조마조마한데 네. 우리 교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손 안 대고 굽을 수가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올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 자, 그리고 단식 준비로 지금 몸 상태가 매우 비만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뚱뚱해졌어. 단식 이후로. 단식 준비로. 준비로. 단식을 안 했어요, 네, 실제로. 변희재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도대체 몇 킬로가 찐 거예요? 준비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단식 준비를 한 5번 정도 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쪘어. 맞죠? 많이 쪘죠? 글쎄 난 모르겠는데. 엄청 쪘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겨울잠 자는 예. 봄이 여기다 저장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계절은 실제 날수 있을 결혼식은 것 아직 같아요. 안 올리셨지만 네. 실제 이제 합쳐서 같이 생활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신혼생활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긴장감이 떨어져가지고. 신혼생활 원래 신혼하면 일주일차. 이렇게 살이 찌나요? 그럼요. 맞아. 초반에 찝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일주일째 신혼생활 하고 있는데 네.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요. 아이 그래요? 보시는 됐는데. 보실 텐데 그렇게 아니 말씀하세요. 신혼생활에 많이 먹고 많이 풀고 해야 되는데 먹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풀진 않아요? 뭘 풀어? 아니 풀어야죠. 너 왜 또 야동으로 만들어? 아니. 그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죠. 아니 이제 각자 이 다른 삶을 살아오다가 네. 그 한국말에 딱 들어오니까 네. 서로 또 맞춰야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뭐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크게 뭐 제가 양보할 건 없는데 네. 신경이 쓰이고. 웃기지 마요. 뭘 크게 맞추겠다는 사람이 자기 침대를 거실에다가 놔두고 부인은 따로 있고 별거 중에 하루에 딱 1시간 만난대요. 뭐 하는 거예요, 한 지금? 시간 아니 무슨 접견합니까? 아니 이제 TV랑 막 유튜브들을 계속 틀어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 네. 종일.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래. 예. 네. 그래도 구치소 잠은- 생활보다는 좀 불편합니까? 아니 어때요? 구치소 생활보다 조금 더 불편해요? 그게 사실은 구치소 생활은 진짜 편해요. 이 사람 말도 안 돼, 진짜. 보시겠다. 네. 진짜 보실 텐데. 네, 하여튼 뭐 이게 제 나이에 결혼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구나. 그래요? 네. 너무 워낙 한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는 네. 이제 이 생활 방식들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참고로 식 자체는 이제 9월에 네. 열린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걸로 연기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 부대 대표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요 얘기 짧게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드디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요. 이 예상을 뒤엎고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행사에만 지금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담에 앞서서 공식 환영식이 열렸는데 루마니아 영부인도 참석을 안 했어. 이거 양국이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양국 다 영부인은
비공개 행사에만 나오기로 아, 진짜요?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또 왜 또 결례가 됐네요, 이게. 아, 이것도 결례입니까? 실례지. 아, 네. 자기 사정인데. 어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원래 영부인이 참석하는 행사였는데 김건희 여사 때문에 거기서 배려해 준 거라고요? 그것보다는 보통 정상회담은 네? 부부가 왔으면 그렇죠. 부부가 함께 참석을 하죠. 맞아요. 그쵸? 예. 물론이야 영부인도 왔을 거 아니에요? 왔어요. 근데 지금 반강제 비공식만 지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서 튀지 말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거를 자꾸 해서 문제 삼지 말라는 얘기지. 남들 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투표를 할 때 영부인이 안 했잖아요. 비밀 투표로 했죠. 따로 한 것처럼 내지 않습니까?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했을 때 너 투표했어라고 누가 시비 거냔 말이야. 그건 말 못하죠. 누마니아 영부인 왔어.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누가 시비 거냔 말이야. 그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확 반대편에 가서 혹시 뭔가 국민하고 한판 힘겨루게 하겠다는 게 아닌가. 너희들 나 건드렸어.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조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영부인이 해야 될 것들은 하세요. 해야지.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 기분 나빠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 외교 루마니아 영부인은 이거 어떤 마음일까요? 황당한 거지. 자기는 여기까지 와서 행사하려고 다 준비하고 왔을 텐데 네. 갑자기 비공개 행사만 나오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루마니아 언론이 기사 안 쓰겠습니까? 또 써요 이러면. 맞아. 이런 대접을 받았다. 이게 이유가 한국의 대통령 부인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 부인 스캔들 때문에 논란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못 나오게 되니까 우리 대통령 부인도 못 갔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기사를. 대통령실하고 국회 운영위가 있잖아요. 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해라. 정말, 남이 하는 거 억지로 빠져가지고 괜히 또 튀지 마라. 국회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이야 한번 기억을 그런 해보세요. 것까지. 그 무슨 뭐 디올백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무슨 그 장경태 의원이 뭐 얘기했던 그 빈곤 포르노 촬영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게 좀 원래 영부인들이 하지 않는 이상하게 튀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 나토 회의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응원복 입고 왔다 갔다 혼자 하는 것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통상적으로 그 영부인에서 하고 뭐 공식에서 하는 거를 누가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거를 그것 또한 이제 국회랑 좀 협조가 필요해 운영위에서 좀 영부인 활동 능력을 좀 정돈을 해줄 필요가 있죠. 보이네요. 왜냐하면 그 영부인 활동에 대해서 원래 세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 네. 부속실 가지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해줘야죠. 이거는 국격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네. 뭐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뭐랄까요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2부속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적으로 행사한 모든 내용들 또 쓴 돈들 다 기록에 남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아직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상병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자들이 거의 지금 대통령 근처까지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검사 시절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8월 2일 수사 보고서가 회수되는 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관계자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공수처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져 버린 거야. 우와.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씨랑 통화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공직기관 비서관 밑에는 행정관이 통화관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직기관 비서관 그보다 상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시원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실이 왜 그 문건을 회수하는데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거잖아요. 네.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인가 그 사람하고 네. 통화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또 경북 경찰청으로 전화가 가서 그게 회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전혀 관계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대통령실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마도 그 이종섭 그 장관이
공수처에다 대놓고 싸움을 걸었거든요. 이건 공수처 의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 협박을 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 판단했으니까 내 위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 의견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누가 도대체 이 수사 자료를 다시 회수했냐 했었을 때 이 장관은 자기는 아니라 그랬거든. 네. 자기는 아니라 그랬는데 내 위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공격을 하니까 공수처 쪽에서 그래 그 당신 그 해외에 있을 때 바로 저 대통령실에 이규현 비서관하고 니네들이 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기는 몰랐다 그러더라도 대통령실 움직인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수사의 방향이 이종섭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실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공수처가 그냥 어떻게 보면 흘려버린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어찌 보면은 좀 승부를 걸고 있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종섭의 도발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정부가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예, 그걸 안 해놓으면은 여기 딱 막히는 상태였거든요. 수사를 뚫어버린 거죠 이걸로. 야, 이거는 진짜 대통령실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시원 비서관이 이제 소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와. 그래서 그 공수처가 이제 이시원 비서관을 소환을 해서 이 문제를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이시원 비서관이 단독으로 했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그 위에 누군가가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다면 한 사람일 가능성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있다면.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그 이시원 비서관이 굉장한 책임이 지금 있는 사안이다. 네. 그리고 파면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분도 사실은 형사처벌 지금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 지금 소환을 해야 되고요. 아니 그 일단 네. 당장 공직기강 비서관 이 자리를 지켜도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안 될 것 그래서 같은데. 저는 지금 파면 대상이라고 보고요. 네. 파면을 해야 됩니다. 당장 어. 파면하고 소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분은 일단 어디에서 지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걸 밝혀내기 전이라도 이분 일단은 입건을 해서 수사를 빨리 해야 되고 네. 그 혐의가 일단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기에서 나는 그러면 내가 아무런 어떤 내 자의가 아니라 위에서 강압적으로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네. 위가 시키지 않고서는요 공직기관 비서관이 안보실 라인에 국방부에 개입할 수 있는 정보도 없죠. 그럴 게 정보가 없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확인을 해서 안보실에서도 직접 이시원에게 지시 못할 겁니다. 안보실에서 더 위로 올렸다가 이시원한테 낮춰 들어갔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위가 수석급이나 대통령실장급이나 대통령급으로 올라가서 야 공직기강 비서관이 움직여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시원 씨는 누가 자기한테 이거를 개입하라고 지시했는지를 답을 해야 되는데 네. 단독으로 했다고 하면요. 내가 아니, 알 수가 없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어쨌든 공직기강 비서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업무 자체가 이분이 하는 일이 이게 안보나 이런 거 관련된 일이 공격.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런 일을 갖다가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분이 이걸 전화를 하고 이런 수사 기록을 회수 지시를 하고까지 할 때는 적어도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대령이 항명을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시원 비서관에게 위에서 야 이쪽 해병대에서 누가 항명을 했다. 네가 조사해서 저를 이렇게 갔지 않고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그 이시원 이 사람이 있는 이 자리는요 대통령 직보하는 자리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안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보에 관한 업무를 결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 기강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려면 비서실장 전체의 어떤 비서실장 차원의 결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려면 대책회의가 비서실장 차원의 대책회의가 있었을 거고, 그럼 비서실장한테 누군가가 지시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이 있었을 거다. 네. 그럼 뭐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와 이거 지금 거의 턱밑까지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간첩 그때 이제 조작 얘기 나오고 막 할 때 그때도 굉장히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강행을 했죠, 임명을. 네. 그때 보면 굉장한 신임이 있구나. 그러면 상당한 어떤 개인적 신뢰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할 정도라면
어떤 상당한 신뢰관계 속에서 모종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 있지 아니냐.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 짐작이 되죠. 참고로 그 김종대 의원은요. 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수사 보고서 회수하는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민정수석실이 없잖아 지금.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민정 역할. 업무 차원에서 음.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 어떤 과정에 뭔가 개입한 좀 게 아니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신이 검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심부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도 보면 이 수사 기록을 왜 회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수사 전략 같은 거, 요 과정에서 네.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여기까지 나왔으면요 이미 이종섭 장관의 이 주장은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수사 기록 회수도 내 책임이라 그랬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아예 제껴버리고 그냥 알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민정수석이 없기 때문에 이시원 비서관은 사실상 민정수석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 이종섭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기보다 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윗선이 결정한 거잖아요, 벌써. 여기서. 네. 그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 이루어진 거 예, 아니에요? 해 지금? 나간 상태에서. 예.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수사 무마 의혹의 결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내가 물에 들어가라고 최상병을 향해서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국방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장교 가운데 최고 계급인 당시 현장 지휘관 대대장 이모 중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급자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대대장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서 본인하고 여단장하고 통화한 내용도 공개를 했어요. 사단장에게 여단장이 기상악화로 이 수색 작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장이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야. 임성근 사단장이 거절했다는 것을 이 대대장이 여단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본질이지.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게 본질이야. 예. 그러면서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 조사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 하는 겁니까의 와, 본질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두 갈래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수사 무마 의혹 그리고 최상병 순직 진실 규명. 네.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대대장이 입장을 이번에 냈어. 왜냐 경찰에 지금 소환 조사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사 받으면 소환 조사 받으면서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임성근 제1사단장 당시에 1사단장을 어떻게 처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원래는 이 피의자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박정훈 대령이 조사할 때만 해도. 네. 근데 이게 경찰로 넘어간 걸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할 때는 임성근 사단장 싹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최고 지휘야.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대대장이 그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 얘기한 거야. 아니 누가 어느 대대장이 지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최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여단장한테 확인해 봤던 여단장도 사단장한테 이거 물이 불어나서 위험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했는데 사단장이 묵살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최종 책임은 사단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네. 대대장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여단장도 사단장도 처벌 안 받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지. 최소한 사단장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심각합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나서 영전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연결된 거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네, 있습니다. 남아있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공수처가 이 진짜 이제 소수만 남았어요. 다 그만뒀습니다. 못 해먹겠다고. 소수의 이 몇몇 검사와 부장들이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 수사들을 진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내 삶의 명예가 끝난다는 그런 정말 이제 이 명예를 중시 여기는 검사들 원래 변호사들입니다. 일대 검사가 아니라 네. 몇 명이 진짜 목숨 걸고 하는데 네. 이걸 악용을 해서 야 공수처가 수사 잘하니까 야 특검하지 마 공수처 맡겨 그러는데 현재 공수처 그
없는 조직으로 수사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거 받아서 특검으로 받아줘야지. 그렇지. 공수처의 그 소수 인력으로는 안 되는 그렇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걸 보면 아, 좋습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압수수색이라든지 지금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공수처 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특검을 할 때 공수처에서도 차출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던 공수처에서 이걸 담당 인수인계를 할 검사죠.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 공수처에 담당하고 있던 수사관이나 그쪽에 변호사 있잖아요. 그 수사하시던 분들이 거기에 파견 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인지 제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변희재 대표님, 이 최상병 관련한 이 건이 태블릿 PC 건만큼 중요하다고 보시죠? 저는 그 비슷한 게 그거 봐. 진짜 뭐예요? 비슷하다고까지 하잖아. 자, 그러니까 진짜 자, 중요하게 이게요. 보는 거야. 그 사단장 하나 윤석열이 이 총회하는 사단장 하나를 봐주려고 이 명령 체계를 무너뜨렸는데 그러면서 멀쩡하게 일을 잘 수행했던 박대령이라는 사람을 기소했어. 2명을 씌워서 어. 범죄자로 만들었어. 이게 겹쳤기 때문에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태블릿 사건도 조작했다 이거. 조작한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밝히려는 변희재를 구속을 시켜버렸어. 아, 본인이 박대령이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아, 본인이 박대령이야. 맞죠. 아, 이거 박대령 명예훼손이다. 박대령은 이제 그 업무고 저는 사실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야. 자발적으로 뛰었는데 이걸 이렇게 간다. 그건 동의를 같은 못하겠네. 사건이에요. 사실. 말도 안 돼. 본인을 박대령이라고. 야, 본인을 박대령으로 그건 안 가버리네. 돼. 갑자기 조금 군대 어. 갔다 왔어요? 아, 카투사. 갔어. 카투사. 네. 아무튼 간에 변희재 대표는 인생을 걸고 태블릿 PC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그 건만큼 중대한 중요하다. 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권을 흔들 만한 건이라고 마침 보십니까? 공수처가 이 건하고 태블릿 두 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네. 공수처가 지금 이거를 돌파해 줘야지 그 다음에 태블릿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이걸 돌파해야 네, 다음 태블릿. 네, 다 준비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아들 가진 엄마로서 입대할 때는 우리 아들아 사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이 나라 누가 군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맞아. 나몰라라 정도가 아니죠. 정도가 아니지. 나몰라라 정도가 아니야. 지금 나몰라라 이 상황. 가지면 그냥 맞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몰라라도 붙는 거 아니에요. 열받는데 그렇지. 나몰라라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지금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자가 있는데 책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책임 있는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이게 말을 함부로 못하니까 네네. 큰일이네. 네. 그런데 그 자를 갖다가 엄청 싸고 돌면서 오히려 막 영전시키려고 막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밝히려는 사람은 막 누명을 씌우고 네. 그다음에 이거 뭔가 밝힐까봐 그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숨바꼭질하고 네. 아, 그나마 근데 방송하는 도중에 네. 그나마 조금 나쁘지 않은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네, 최은순 예, 씨. 잔고 증명 위조로 지금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석방 대상자로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네. 불허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거는 바보도 아니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 검찰 이슈 막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근데 이 가석방에서요, 이 70세 이상 노인들은 되게 해주거든요. 보통은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면 되는. 또 괜히 이런 거 안 해주고 나서 더 나쁜 짓 할까봐 이제 더 나쁜 짓 어떤 짓? 아주 나쁜 짓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안 한 게 이런 거는 사실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노인에 대해서 많이 해주거든. 오히려 근데 역차별이다. 안 돼. 그건 안 돼. 이거 안 돼? 불어야? 오, 단호하시네.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냥 위조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소송 사기가 있었는데 이거 기소 안 했잖아요. 재판에 냈어, 재판에. 그 1년 받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몇 그러니까 십년형은 이게 나와야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축소된 거라서 안 돼요. 맞아. 네. 아니 그러면 뭐 다시 기소를 하더라도 저는 원칙적으로는 뭐 노인은 해줘도 된다. 근데 안 해주는 걸 가지고 이제 말하지 굉장히 말아요.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말하지 말아요. 네, 네. 아주 단호하시네. 말하지 말아요. 경로부대가 미안하지만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된대.
아무튼 근데 네. 변희재 대표는 아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관행 또는 법리대로 해라. 그리고 다른 것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입장이고 이현주 의원님은 아, 미안하지만 안 돼. 이건 안 돼. 그냥 안 돼. 안 돼, 이런 안 돼. 입장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다 소송 사기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결론이 났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좀 아주 나쁜 짓을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쁜 게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더 나쁜 게. 죄송한데 나온 얘기만 하세요. 나온 얘기 하기도 벅찹니다. 네. 자, 그럼 요 얘기 자연스럽게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화영 검찰회의 술자리 의혹. 지금 이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옥중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야, 이 내용이 진짜 심각해. 너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사 검사가 연결해줘서 만났다는 거야. 이 자체도 이거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실이라면. 근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이화영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이 변호사가 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주장이 사실이라면 와 이거는 진짜 국기문란에 가깝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직접 이 비슷한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 그림이 그려져요. 어떻는지. 본인 경험에 네, 비춰보면 제가 그 태블릿 이 조작 중에 딱 구속되자마자 한 3개월 뒤에 검사 출신의 저하고 아주 가까운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내 변호사로 네, 내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네. 그래서 검사랑 다 만나서 끝나서 오. 야 어차피 탄핵도 다 됐는데 어. 최순실 태블릿이고 뭐가 중요하냐. 어. 최순실 거라고만 인정해 주면은 바로 석방시켜 주겠다. 어. 이 제안을 해가지고 어. 제가 아니 나 감옥도 뭐 편하고 그런데 더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래서 너 감옥에서 못하는 거 있지 않냐 그래서 아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다 그랬더니 네. 당장 삼겹살 구워 줄게 가자 나 그러니까 그게 그 연어 사건 비슷한 거야 따지면은 삼겹살도 당장 구워줄 수 있다 네가 이제 더 이상 태블릿 조작만 주장 안 하면은 그런 회유 그쪽에서 볼 때는 우호적인 제안인 거고 아니 근데 이쪽 변 대표님 요새 내용 증명이 하도 많이 날라와서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분명한 상대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죠 변호사가 있죠 그 변호사가 있을 건데 이렇게 네. 말을 해도 저는 됩니까? 제 책에도 그렇게 다 기록을 했었고요. 제가 기사로 따로 썼었고 그 변호사 실명만 공개 안 했는데 네. 뭐 다 많이 알려진 변호사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변호사와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계속 만나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나고?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빨리 너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변호사도 어쨌든 이화영 도와주러 왔다 생각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야 이재명 이미 끝났는데 네가 버텨서 뭐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났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범죄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럼 변희재 사건으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그 변호사는 검찰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고 변희재를 도와주기 위함으로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 도와주러 왔다 했지만은 검찰 쪽도 사실은 도움 받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결과론적으로. 계속 떠들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네. 그래서 막 양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해주는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 행위인 거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마운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화영 사건도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의적으로 보면은 정말 저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심각하죠. 사실이라면. 네, 저러면 이제 이른바 법정 투쟁 의미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진술을 보면요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증거 조작, 이거 증거 날조 조작 아니에요, 그죠? 사실이라면 심각합니다. 그죠? 이번에 어쨌든 이 사건으로 불거지긴 했지만 네. 이게 한두 번이었겠냐? 특수부 특히 특수부 같은 이런 사건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렸을까? 저는요 아주 근본적인 어떤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왜냐하면 1조 원대 다단계 피해 사건 그때 그 편의 제공한 거는 뭐 드러난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뭔데 이런 짓을 합니까? 저는요 절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아. 저는 이걸 전부 역으로 다 거슬러 올라가서 샅샅이 다 찾아서 그렇지. 전부 다 처벌해야 된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기선 이재명 대표가 거론이 됐지만 네.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보면요, 뭐 누군가를 잡아 족쳐가지고요, 어떤 정치인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썼다라고 하면 그 정치인이 문제가 돼요. 그렇지. 끝이야. 그걸로.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죠. 뭐 공모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누군가를 잡아 족쳐가지고 내가 그 정치인을 위해서 그 돈을 썼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맞아. 지금 그 소영길 대표 사건도 그 먹사연이라는 재단 범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재단 위해서 돈 줬다 그랬는데 딱 한 명이 4천만 원을 난 소영길 보고 줬다. 요걸 뇌물죄로 엮어버렸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 정치인 위해서 썼으면 그러면 그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중에 좀 지나가지고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썼어. 그럼 문제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법이에요? 이게? 와. 자, 그럼 소영길에게 4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도 처벌 안 해. 뇌물을 준 사람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처벌 안 해요. 지금 아마 이화영이나 이재명 대표 사건도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처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 지금 근본적인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 아니에요. 법을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아주 적용할 수 없는 저 같은 거예요. 사람한테까지 이런 수법 썼다는 얘기는요. 아주 그냥 만연된 겁니다. 그냥 특수부 수사에 이거는 위증 교사는 그냥 만연된 겁니다. 이건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구 좀 돈 쓴 사람들 조금 약간 약점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정치인하고 관련된 좀 친한 사람들 좀 해가지고 너 이 돈 저 네. 사람 위해서 썼다고 저 사람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썼다라고 네. 얘기해라라고 하면 그 엮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건은요.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 아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친하지도 않아. 심지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친하지도 않아. 일면식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적어도요. 이 정도 되면 최소한 있잖아요. 그 정치인이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쓰세요라고 얘기한 증거 정도가 나와야 나와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쓸게요 말한 증거도 아니고 네. 내가 머릿속으로 그 사람 위해서 쓰고 싶었어요라고 생각했다라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싹한 이게 일이야. 말이 되냐고요. 너무 이게 무섭잖아. 무슨 이런 저는 아니, 너무 무섭다니까. 저는 이게 아마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럼 검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처벌받아야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위증교사하고 이게 이런 것들. 심각한 문제고 진짜 심각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 이게 기회에 걸면 귀걸이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고 지금 예전에는 아마 몇 년 전이나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이거를 우리 대북 송금하면은 저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대북 선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때도요. 현대그룹이 5억 불을 가지고 북한의 8대 사업 개발권을 산 거예요. 계약서가 있어요. 아직도 현대그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쓴 거를 김대중을 썼다 이렇게 해서 처벌하는 건 안 했습니다. 그걸로 처벌하지 않았고 산업은행의 대출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처벌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쌍방울이 어쨌든 80억으로 대북 사업권을 산 거 아닌가 자기들 많으면 800만 달러. 800만 달러로. 그럼 그걸로 끝난 거야. 음. 설사 거기에 뭐 사는 과정에서 뭐 이재명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미 거래 관계 끝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처벌 안 했던 건데 이걸 지금 어거지로 그냥 막 엮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회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성격만 봐도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화영은 법인카드 유용했다고 해가지고 잡혀간 잡혀 거예요? 들어간 사람인데 네. 지금은 대북 송금 사건이 돼버렸어. 이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알면 이 회유 여부와 관련 없이 야 대한민국 검찰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송금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외환거래법 위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사는 거기로부터 뭐 그 법인카드 법인카드. 받고 차량 받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네. 사회이사를 거기서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사용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돼서 네. 그게 구속이 된 건데 그분이랑 이재명 대표는 무슨 관계인데요? 아니, 이화영 지사 부지사였어요, 관계지. 부지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 진술이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김성태의 진술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김성태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재명을 엮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별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별건 수사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네, 그거 이게 진짜- 헌법 정신에
법률안에 위반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썼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어떤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누구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돈을 썼다 하면 바로 엮이는 그런 상황.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 사람이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상황.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요 이 경계를 해야 돼. 그런 언론 플레이가 나오면 아 저거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네. 또 정치적 보복을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너무 많은 라고 공권력 이제는 이제는 그런 걸 이제는 네. 딱 국민들이 딱 구별을 해야 되고요. 네.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을 하는 검사들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는 안 그러면 된다. 안 되죠. 예. 다 그러니까 처벌해야죠. 성남 FC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 성남 FC도 뭐 하는 이재명 거예요? 뭐 대표를 하는 엮는 거야, 게 뭐냐면 진짜. 응? 기부한 곳은 성남 FC라고는 구단인데 이재명이 그것 때문에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거야. 성남시장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제3자 뇌물죄가 돼가지고 그걸 엮으려고 하는데 지금 변 대표 말처럼 진술이 바뀌고 있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수사를 여러 건 하고 있는데요. 네.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예를 들어서 수사과정에. 또 비슷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방을 했어.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 기업인들 잔뜩 데리고 가가지고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했어요. 자기 면을 세우려고. 그래서 국민들 앞에 굉장히 면이 서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어요. 그럼 그것은 제3자 뇌물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법리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끼워 맞추기 나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짓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아주 그 다른 어떤 여지가 없이 명확해야지 법을 그렇죠.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지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처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호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싫어하는 변희재 대표도 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그러니까. 정말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러네.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예. 뭐 시종일관제가 그러니까 일관되더라고. 윤석열의 이 수법이 늘 똑같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적 쇄신을 한다 만다 뭐 그런 와중에 언니도 등장하고 뭐 그러는데요. 일단 인적 쇄신이라는 미명하에 두 사람이 새롭게 등판을 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총선 책임을 지고 사임한 자리에 총선에서 떨어진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총선 탈락자,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 아예 출마 안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네. 출마를 했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집안의 고향인 공주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정도 인물은 한 텀 쉬는 게 맞죠. 그렇지. 그리고 전례가 별로 없고, 네. 전례가 없고. 이미.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를 바꾸는 이유는 뭐야? 총선 참패 참패된 책임을 지는 건데 네. 그래서 떠났어. 근데 심지어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안 쳐? 그건 너무 웃기지. 그것도 좀 시차를 두든지 네. 정말 또 너무 험지도 아니고 아. 그분 거기서 5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아버지까지 했던 예, 지역구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무능한 얘기해 사람을 왜?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이번에는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피의자라고 안 만났잖아요. 이분 1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1심에서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네. 2심 재판 중이야. 피의자잖아. 네.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고서 비서실장으로 이 씁니까?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 완전. 예. 그러니까 피고인을 옆에 두고 그렇게 쓸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본인의 네. 원래 생각과.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당 같은 경우는 1심 판결까지를 중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징역형 떨어졌잖아요. 실형. 그러면 쓰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쇄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쇄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뭐냐를 봐서 그 원인을 쇄신해야 되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윤핵관의 바로, 그죠? 윤핵관의 바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으로 치자면 뭐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뭐 하고 네. 해가지고 찍어내기 하는 거, 그 비주류들 뭐 이런 거 네, 아니에요? 그 과정에 다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이 윤핵관의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그 바로한 당사자고, 네. 그리고 그 찍어내기에 아주 선봉에 섰던 그렇습니다.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총선 참패에
가장 근본 원인인 책임이 어머나. 가장 근본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잘 모르시는 거. 저는 모른다고 생각 안 해요. 책임이고 나발이고 쇄신은 없다.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총선 참패의 생각하겠네요? 원인은 국정은? 한동훈이라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자기가 임명했잖아요. 한동훈 한 명이라고 딱 그냥 그러니까 정답을 맞아요. 했어.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일단 물론 한동훈 책임도 좀 있어요. 있지만 일부 있죠. 일부. 아. 근데 근본 원인은 자신한테 있잖아요. 네. 자신이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동훈한테 다 다 100% 집어씌웠어. 미루고 진짜. 그리고 이제 한동훈한테 미루고는 나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인핵관을 다시 대단하다. 이제 아무튼 정진석 비서실장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드리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거는 이제 이견이 없어. 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파악하는 선은 이 사람은 일단 술이 여의도에서 탑 10에 들어간 사람이다. 술을 네. 잘 마셔요? 아, 애주가? 팩트? 이분이 등치가 저보다 더 커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라 네, 서가지고 더 커요. 더 커 보이는 네. 사람이 이번에 진짜. 최초였어요. 진짜 거의 크더라고. 임요한 씨하고 맞먹는 사람인데 어. 둘이 아마 거의 항아리로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 진짜로? 임요한 씨도 그렇고 정진석 씨도 그렇고. 네. 그래서 술이 대응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박근혜 탄핵 때부터 아주 그냥 뼛속까지 개헌론자입니다. 이분이. 개헌론자? 그래서 개헌론자라다 보니까 그래요? 좌우에 넘나들면서 이 개헌론자들하고 네트워크가 아주 활발하게 돼 있어서 저쪽에 손학규까지도 치네요. 이분 같은 경우. 오. 그래서 개헌으로 이 전국을 바꿔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양진영의 개헌론자 많이 알다 보니까 일단 교섭력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마 높이 섰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개헌론자의 개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원 집정제죠. 이원 집정제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그거를 부부인데.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앉혔다고? 저는 만약에 그것까지는 이 염두하지 않았겠죠. 탄핵이나 뭐 특검이 막 목에 칼까지 들어오면은 네. 그걸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개헌이라 보기 때문에 그거까지 아마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염두에 둔 예. 포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굳이 정진석을 썼다면은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임기 단축을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는 임기 단축은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이원 집정제 개헌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은 나눠줄 수 있다. 나는 좀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될 수 있지만은 임기 단축은 택도 없다는 게 이쪽 입장이에요. 개헌이라는 거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 가능한 건데요. 항상 보면 추락할 때 하려고 하더라고 어느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랬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호섭 정무수석이 총선 책임을 지고 사임한 자리에 총선에서 떨어진 굽네 치킨 창업주 굽네?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이분이 이번에 김포 을에서 떨어졌어.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네. 굽네 치킨? 근데 이분을 이제 정무수석 자리에 임명을 했는데 이거는 왜 이분을 임명했는지 지금 분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술 플러스 안주. 변희재 분석. 왜 이래? 치맥 치맥의 제왕 아닙니까? 치맥으로 갑니까? 평생 지원. 치맥. 굽네 치킨. 아니 이분이 그 정무수석 자리는 뭐 한대요? 이제 야당하고 네. 소통해야 되는 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야. 네. 그런데 이분이 야당 의원하고 뭐 친하지가 않다는 거야. 이분이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 외향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좀 조용하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치킨 다 돌려가지고 모이게 해가지고. 치킨은 원래 많이 돌려. 지금도 많이 돌리고 있어요. 많이 돌려요? 네. 치킨 여의도에서 많이 돌려요. 인심이군요. 치킨 돌리다가 선거법 위반도 걸릴 뻔했었고. 사실은 그 이제 국내 치킨과 관련해서 좀 이제 사실 이게 그 부당거래라든가 이게 좀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거기서 좀 그 조사 중에 있을걸요. 아마. 뭐가 그런 게 있긴 네, 있었군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친이계예요. 친이계. 친이계예요. 그 네. 언론 보도는 유승민계라고 나오는데 유승민계로 나오던데. 그 단지 비서실장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유승민하고 이제 좀 그렇게 친하지 달라요 않아요. 스타일이. 그래요? 친이계인 걸로. 이분도 술 좀 골프 이런 거는 좀 유흥파고. 술 좋아하는 건 팩트예요. 술 좋아하죠. 그건 이번에. 팩트고. 그리고 사실은 김포 서울 편입의 아이디어에
지역에서 네. 이번 수도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또 그 지금 장본인? 없어졌잖아요. 그 김포 뭐 서울 아이 편이면 그거 뭐. 완전히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또 개헌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네. 그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개헌파, 개헌파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친이계고 그 정진석 의원이 그 저 예전에 이제 이명박 때 그 정무수석으로 정무수석이었잖아요. 일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친이계 라인이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이 친이계 듭니다. 라인으로 예. 보고 계시는 예.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 홍철호 전 의원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총리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박영선 언니 이거는 이미 끝난 이슈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유효한 이슈고 박영선 총리를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뭔가 좀 야당과 뭔가 좀 대화를 이어가려는 거 아니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언니. 아니 어떻게 한대요? 언니 총리 한대요? 언니. 언주야. 먼저 나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한답니까? 박영선 언니가 주말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랬거든. 근데 그 이후에 후속 아니, 보도가 근데 없어. 그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웠었나 봐요. 네, 그거는 뭐 맞습니다. 뭐 그래요.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총리가 윤석열 정권의 총리 얘기하는 건 맞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총선 참패 이후에 야당하고의 어떤 협치를 위해서 야당 출신의 민주당 출신의 총리를 세우겠다라는 거라면 그러면 이 순서가 틀렸어요. 네.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부터 하고 네, 추천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네. 민주당 대표한테 추천을 받든지 해서 민주당 어떤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인정하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뭐 국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임명 이건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대통령이 툭 던지면 이게 대통령이 던진 거 맞나요? 그런데 아니면 어떤 비선이 뭐 던진 건가요? 비선 의혹이 좀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죠. 예, 그 안 좋은데 그건 궁금하지 않고요. 그거는 저 최진봉 교수가 하면 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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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영선 언니 카드가 끝난 거냐고 유효하냐고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네. 근데 언니는 좀 원하는 느낌 아니에요? 솔직히 어때요? 과거에 친했던 사이로서 언니가 그래도 좀 원하는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6월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기 귀국한다고 그랬었잖아. 아니 뭐 무슨 글 쓴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면은 일단은 총리 수락을 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으니까 박영선 내 차원에서는 이름 잊지 마라. 이제 딱 박아놨잖아요. 협치 시대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으니까 아무 때나 불러달라고 해놓고 네.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 일단은 카드 하나 확보한 거죠. 확보해 놓은 상태. 확보해서 이재명 대표 말대로 네. 이건 잘못하면 협치가 아니라 협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협공이 되는 거야. 공이 뭐야? 그러니까 박영선이라는 지금도 민주당 당원이라 그래요 신분이. 네. 민주당 당원 하나 빼놔가지고 너 이거 안 받아? 이거 안 받으면 너 협치 안 하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공세를 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예도 안 맞고 형식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영수회담에서 갑자기 그냥 박영선 확 던진다 그러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받으면 안 된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든지.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이 정권은 부도난 정권이잖아요. 이걸 민주당 당원이 가서 총리를 한다는 얘기는 부도난 회사를 공동 투자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여서 민의 당에 저 당에도 일단은 발음 많은 사람도 있지 않냐. 아니 유승민이 있잖아요. 유승민. 그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회사를 살려놓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덥석 저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제 박영선 언니. 네, 쉽게 가요. 박영선 언니. 그분이 네. 이제 어쨌든 소위 그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그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왜 그 사람을
거론을 할까? 갑자기 생뚱맞았어.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뭐가 연상이 되냐면 선거 때도 그 공천할 때 대친명 비명 얘기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을 계속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부가 뭐 협치를 하니 안 하니라 가지고 뭔가 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봐라. 민주당이 박영선 안 받으면 봐라 너네 또 친문 쳐낸다.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받으면 또 민주당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혹시 그래도 협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만에 하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또 주류들 간에 또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아. 굉장히 불순하다 제가 볼 때는. 불순하다. 네, 네. 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요 이번에 총선에서 심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협치를 하는 것도 뭘 위한 협치냐 도대체. 예. 아니 그냥 덮어놓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그래서 큰일 날 일입니다. 우선은 뭐냐면 윤 대통령이 심판에 대한 응답부터 하셔야 돼요. 맞아. 네. 근데 응답을 하면서 일단 숙이고 사과하고 뭔가 답을 내놓고 나서 그다음에 좋아 그러면 우리의 그럼. 민생을 위해서 이거 협조할게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반성 사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네. 황당한 상황이에요. 아니 나는 그동안 잘했다. 근데 국민들이 잘 몰랐다. 그래서 내가 소통하겠다. 이거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로 뭘 이어지고 있어요. 소통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인정을 해야 협치가 있는 거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실래요?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그 갈라치기에다가 뭐 안 좋은 지금 판이에요. 그러니까 안 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언니 네. 이번 판은 아니야. 이게 영상 편지야. 이게 안 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정치권 최고의 이벤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인데요. 회동 준비를 위한 회동이 대통령실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이 돼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 무산시킨 이유는 야 정무수석 바뀌니까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이 운영 자체가 날림이야. 근데 뭐 이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녹화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영수회담 준비회동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국정 현안 가감 없이 의제로 삼자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수회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대 증원부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수회담에서 왜냐하면 지금 어제 뉴스에서도 보면 국내 유일한 소아 콩파센터 교수님이 딱 두 분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소아 신장 유일한 교수님인데 사직서를 내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환자들이 왜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싸우는 거냐. 분명히 전문가들도 이거 총선 끝나면은 이렇게 좀 증언에 대해서 숫자를 합의하든지 아니면 원만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기류가 없고 현장은 엄청 더 심각하고 혼란스럽거든요.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민주당에서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너무 고집 피지 마라. 네, 2,000명은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요게 좀 의제로 담겼으면 좋겠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네. 특검이 우리가 이제 이채양명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5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적어도 최상병 특검. 그렇지. 요거 하나는 꼭 관철시켜야 된다. 관철이라 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 네. 근데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야. 근데 영수회담 했어. 근데 거기에서 최상병 특검만큼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윤석열이야. 야 그럼 나 죽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따로 붙지 당사자 않겠습니까? 문제인데. 나 죽어요. 아니 관련이 없겠죠. 그거는 모르겠고요. 나 죽어요. 제일 안 받을 것 이거 같은데. 죽어도 받을 수 없는 네. 거거든요. 차라리 김건희 여사 특검과 그걸 더 먼저 하자. 그것도 죽어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말 하는 걸로 성과를 얻는 거예요. 하는 것 왜냐면 자체만으로. 지금 체육 앵커 말처럼 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반증하는 거야. 나 죽어요를. 그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영수회담을 기대하는 것은
서로 뭔가 주고받으면서 그래도 일이 풀리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회담에 주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 의대의 증언은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음.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일이 되든 안 되든 얘기 꺼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꺼내야 지금 공수처한테 힘이 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꼭 얘기 꺼내야 된다. 아. 이거는 뭐 이번에 압도적 의석을 실어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건 뭐 어쨌든 평행선 달리더라도 그렇지. 끝까지 해야 당연하죠. 된다. 음. 우리 대통령 관련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큰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에요. 전 진심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말 야당 대표 협치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진심이었으면 준비해두고 아유, 이렇게까지 진짜. 날림으로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식이에요. 네. 이게 총선은 3패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이용해 먹겠다는 심사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랑 가서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 그렇게 간다. 그리고 입법부 존중해라. 네. 왜 그렇게 입법부를 무시하냐 얘기해야 되고요. 국민 생활을 위해서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지원금 25만 원씩 지원하자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주요 이슈라고 보여지고 그럼 만약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합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거칠게 뭐 내 돈도 아니고 그래 그거 받고 특검은 이제 좀 밀어. 미뤄 달라. 어. 이래 버리면 어떡하냐는 그래도 거야. 그건 받으면 안 돼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안 돼.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니까요. 아. 야당 대표가 그러면은 딜러로 윤석열 들어가는 게 대통령 아니잖아. 입장에서는 네. 만날수록 불편한데. 그렇지. 아니, 아니 근데- 왜냐하면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과 이유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건 얘기하러 맞죠. 야당 대표가 하는 거잖아. 맞는 말씀이죠. 근데 무슨 뭐 딜을 하고 하나를 아. 빼고 들고 이렇게 하면 안 아니 그건 돼요. 안 근데 돼. 이 영수회담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번에 결론이 나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한 공유를 좀 해야 된다고 아, 봐요. 지금 네. 상황 이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 물가 얘기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해요. 영수회담에서 의제에 올려놓고 국민들을 걱정하고 이 경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이것은 위안이 된다. 그리고 이게 당장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례화시켜야 된다. 영수회담을. 네. 근데 지금 막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번호 저장했다. 언제든 전화해서 국정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거는 이제 막 거의 정치적으로 그냥 야당 대표를 이용해 먹겠다라는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준비회담도 지금 다 마치지 않았는데 네, 안 맞췄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겠다는 식으로 들려서 저건 이제 결례 그렇게 중에 할 아, 건 이거 아니죠. 결례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88년도에 여서야대 때 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노태우 정권을 압박해가지고 그 오공비리 청문회랑 광주 청문회를 돌파시켰거든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여야의 협치에 대전제 조건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공비리 청문회하고 광주 청문회를 해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여야 활동하겠다. 아니면 그냥 제낀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 투쟁을 해가지고 얻어내버렸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보다 의석수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 최소한 저는 3대 특검, 최상병 특검이랑 양평 특검하고 이태원 특조인데 네. 세 개 전제로 걸어야 돼요. 이 전제를 받아야지만 영수회담을 해서 논의하겠다로 가야 되지. 네. 들어가서 얘기한다거나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한 얘기 안 하겠다. 이 첫 번째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저렇게 이제 윤석열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되는 꼴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이 아마 야당 대표가 가장 파워풀할 때거든요. 이때 그냥 박아버려야 돼요. 예, 전제 조건을. 이때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이 받은 전제에서 협상에 들어가줘야 되지. 이거 자체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요. 이상하면요 중간에 박차고 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겠지.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박차고 예전에 나와. 그 김한길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거의 김한길이 박차고 나왔어요. 아 그래? 네. 아니 이제 박차고 나온다는 게 이제 아니, 박차고 그거는-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아. 나와서 아. 브리핑
모임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되는 내용이 거죠. 뭐 이게 잘 대화가 되지 않았다 뭐 이 정도 아. 수준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밥 먹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현재의 어떤 심경을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간접적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연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먼저 만났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미 이 둘은 한 배를 타고 오랫동안 왔고 거기까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업 동지라기보다는 보수와 이 실무진이기 때문에 네. 마치 이제 우리가 뭐 김종필 박정희라든지 노태우 전두환을 비교하는데 거기하고도 관계가 한참 다를 정도로 이 위아래 관계예요. 예. 그래서 마치 지금 한동훈이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정치를 가서 윤석열과 차별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함께 해왔고 그것도 일방적인 지시하는 관계여서요. 네. 결국 다시 윤석열이 불러 제껴서 아마 밑으로 들어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호출할 일은 있다고 봅니까? 불러서 아마 이 판 짤 때 아마 불러서 지분 하나 챙겨주고 이렇게 갈 관계지 둘이 같이 맞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부를 때는 당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실로 부르는 거예요? 뭐 장관 자리를 다시 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개헌판 짤 때 또 개헌에 한 자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끌고 가야지만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하고 진짜 싸움 나버리면요 서로 폭로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건 어려울 이거 거다. 불가능한 얘기들이고 네. 단지 지금 한동훈이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왼쪽 귀는 김경률, 오른쪽 귀는 하문경한테 잡혔다.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은 완전히 퇴물 운동권에게 그냥 다 세뇌당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독주를 하는데 네. 벗어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현재 약간 서운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 기분 나쁘다고 해도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비대위원장 자리를 자기가 선거로 된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찍어준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부르는데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그러니까 딱 그냥 그 수준의 인물이구나. 저는 가야지. 가서 막 서운하다 얘기해야죠. 어떻게 홍준표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뭐 애인이야? 그러니까 수준이 딱 그거구나. 삐지면 안 가고.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위상하고 대통령이 한동훈을 생각하는 위상이 다른 거죠. 너무 차이가 크구나. 그게 핵심이구나. 간격이 큰 거죠. 한동훈은 그래도 자기가 뭐 차기 주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네. 막 이렇게 셀카 찍고 하면서 약간 선거 착각 운동하면서 생긴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은 그냥 자기 밑에 수하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그 수하가 이번에 이제 자기 도취에 너무 취해서 자기를 약간 배신할 수도 있는 약간 이렇게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눈치를 채고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막 이 비난을 막 하는 거고요. 이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 비위를. 예. 홍준표 빠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비위를 맞춰주니까. 네. 대신 욕해주잖아요. 비방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안 부를 거예요. 한동안은 아니 뭐 보니까 기어오르려고 하거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 같으면 불러줄 때 가서 홍준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막 떠들었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홍준표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동안에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깐 거 다 프린트해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참모인데 참모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저항을 하려고 하다가 폴더 인사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끝난 거죠. 앞으로도 뭐 어찌됐든 지금 뭐 서운한 건 있지만은 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금 더 끌다가는요 네. 출연자들이 한 명 한 명 다 나갈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이현주 당선자도 네, 지금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무튼 국회에 들어가셔도 정말 지금처럼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지켜봅니다. 예. 네. 그리고 언니가 언제
언제 등판하는지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